안녕하세요, 박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이 영화를 구상한 지 얼마 됐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르게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무엇이 진실이냐? 맞느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원작 소설을 읽은 것은 2004년이나 5년인 것 같아요.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2006년에 이 원작 소설이 그 표지를 바꿔서 다시 출판이 됐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2009년에 박쥐를 가지고 칸네 영화제에 갔을 때 그때 이 판권을 보유한 프랑스 제작자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판권 확보한 건 2010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경미의 기록에 의하면 2009년에 우리가 시작했더라고요. 판권 계약이 되기도 전에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 배경의 영화였죠. 미국 영화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셨다고. 긴 세월 미국 영화로만 준비를 해왔는데 해질 결심을 마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국 영화로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배우들하고 다 같이 만들어진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러려고 내가 원하는 예산이 10,000원이라면 미국의 스튜디오들은 한 6,000원? 7,000원 정도 줄 수, 예. 근데 그걸 나는 거부한 채로 계속 버티다가 한국 영화로 바꾼 건데 지금은 그렇게 6,000원, 7,000원 밖에 못 주겠다고 했던 미국의 스튜디오들에게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랬으면 미국 배우들 데리고 찍었을 텐데 지금 우리 배우 같은 그런 매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뭔가를 맞추고 한 게 없는데 호흡이 맞았을 때 부부가 갑자기 합심해가지고 그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너무 딱 이렇게 맞아서 그럴 때 되게 희열을 느끼고 그때 진짜 몰입이 나도 모르게 되는. 네. 각본 쓸 때도 혼자서는 안 쓰거든요. 혼자 쓰는 건 너무 외로워서 싫어요. 그리고 자꾸 또 내가 뭐 인터넷 들여다보고 뭐 피곤하다고 들어눕고 뭐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집중이 예. 오히려. 그리고 근데 스토리보드를 다 하니까 현장에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촬영 감독이 카메라 어디 놓을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연기라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배우들은 항상 그것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거나 해서 내 예상과 다른 연기를 보여줄 때가 많고 또 그럴 때 진짜 재밌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면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제일 집중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재미로 일하는 것 같아요. 병원 씨가 연기하는 만수가 예진 씨를 포옹해서 하는 대화가 있는데 대화 전체가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 중에서도 예진 씨 대사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지 그랬어. 나도 그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는 남편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바빠서 아내와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지 그랬어 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특히 더 그런가? 근데 외국에 가서 보여줘도 다들 거기서 심금을 울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단면에 극적인 것을 영화화한 것이지만 너무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지점들이 아주 깊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또 웃음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나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또 미리 대사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병원 선배님이었으면 만수 대사였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면 그건 나도 같이 하는 거야? 그 근데 스포일러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미리가 남편에게 나가서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취직을 해라고 등 떠미는 건 아니지만 아니었잖아요. 공동 운명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거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말이야말로 미리가 얼마나 성숙한 인간인지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자기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아주 부자도 아닌 중산층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는 그런 현실감이 필요했어요.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를 보니 그런 류의 현실감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더라고요. 그 모든 면을 다 고려했을 때 이병헌과 저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각본상의 비중이 충분하다라고 자신은 했지만 그렇게 봐줄 것이냐 그게 제 걱정이었죠. 예상했던 대로 부정적인 기류가 감돈다는 그래요? 나는 모르는 얘기인데. 진짜? 응. 거절의 어, 의사로 어, 만난다고 그 생각하신 예의상 거예요. 만나서 만나서 감독님 맞아. 안 할래요. 막 이러고. 처음에의 이제 미리는 훨씬 더 이제 역할이 작았죠. 하지만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덮고 이 강렬함이 이게 너무 확 오는 거예요. 그 자금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압도적이었죠. 난 예전에 그것도 그런 모르고 느낌 있잖아. 그냥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날 근데 바로 제가 한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들었을 네. 때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감독님 별로 이렇게 떨떠름하셔서 감독님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네? 이 오해를 여기서 푸네요. 진짜. 자기가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영화 보고 나와서 그래서 너 그 영화 왜 나갔어? 그런 소리만 안 듣게 해달라고. 네. 근데 그 말이 진짜 생각해볼수록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친구들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 하여간 편집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은데 나는 고친다고 하면 고쳐요. 약속을 지켜요. 예. 고칩니다. 오빠의 얼굴 합이라고 할까? 글쎄요, 그거는 카메라 앞에 서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런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둔한 사람인지 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어울려 보이던데. 감독님은 굉장히 평온하세요. 근데 감독님이 그렇게 평온하시지만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안 하시고 잠을 주무시는 거를 보고 정말 고뇌가 많으시구나. 감독님도 사람이구나. 약간 그 수면 장애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작품에 대한 고뇌 때문인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감독님 P예요? 그게 뭐더라? MBTI. 그런 거 맞아, 같아요. 맞아. 그죠, 감독님? 제가 잠 드는 건 금방 드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그 다음에 못 자거든요. 수면 부족인 상태로 현장에 오니까 옳은 판단을 못 할까봐 점심 먹는 시간에 네, 주무시더라고요. 예, 그게 좀 그러면 딱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안쓰러웠어요, 저희는. 예, 지금까지 박찬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예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